왜 인간은 지금과 같은 크기로 존재할까요? 이보다 작거나 혹은 훨씬 더 컸더라도 인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와 우주에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한 크기의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생명들도 작은 방향으로 가면 나비와 개미 같은 작은 곤충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더 작은 세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방향으로 가면 고래와 같은 더 큰 동물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벗어나서 보면 분자와 원자 그리고 쿼크까지 이어지는 미시의 세계가 있고, 거대한 산과 지구라는 행성, 태양과 같은 별, 그리고 은하와 은하단까지 확장되는 거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존재 상태들은 단지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 존재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로 다른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 같은 작은 곤충이 사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기에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너무 가벼워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공기 저항은 커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즉 높은 곳에 대한 공포 자체가 다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개미처럼 작지도 행성처럼 크지도 않을까요? 더 작은 세계로 내려가 원자 수준이 되면 존재는 형태를 유지하기보다 미시적인 힘과 그로 인한 불확정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행성이나 별의 크기로 올라가면 미시적인 구조나 변화는 의미를 잃고 중력이라는 거시적인 힘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시적인 세계부터 거시적인 세계까지 존재하는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금 이 크기의 세계는 미시와 거시 두 층위가 동시에 의미를 가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생존을 위한 세포의 크기와 조직의 구조로 인간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왜 하필 인간이 이 정도 크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딘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두 세계를 모두 체험합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중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지만 행성이나 별처럼 미시적인 힘이 의미를 잃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거시적인 힘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도 동시에 전자기력과 핵력이라는 미시적인 힘 또한 분명하게 체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두 세계 사이에 있으면서 동시에 두 세계 체험이 모두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이 거시와 미시 두 가지 체험의 세계를 우리의 선조들은 영과 혼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영의 세계는 거시적인 힘인 중력의 정보 세계이며 혼의 세계는 미시적인 힘인 전자기 핵력의 정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두 세계가 동시에 체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거시적인 정보의 세계를 체험하며 혼은 미시적인 정보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영으로서 인간은 더 통합되고 더 큰 전체를 알고 체험하려 하며, 혼으로서 인간은 더 분리되고 더 작은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체험하려 합니다. 이 영과 혼은 서로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집착할 때 큰 것을 놓치고 큰 것에 집착할 때 작은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혼으로서의 유능함을 통해 세계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그 발전된 기술은 우리가 지구와 우주라는 더 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서의 선함을 통해 서로를 해치지 않고 더 큰 사회를 이루어 연결되며, 그 연결은 우리가 힘을 합쳐 더 유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을 동시에 발전시켜왔고, 그 결과 우리는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모두 더 깊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자와 원자, 쿼크와 같은 한없이 작은 세계를 탐구하면서도 행성과 별, 은하와 은하단이라는 한없이 큰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지금의 이 정도 크기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생존 조건이 아니라 거시와 미시라는 두 세계의 만남과 체험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힘과 미시적인 힘이 동시에 의미를 가지는 스케일에서만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 작으면 큰 변화는 영향을 잃어 의미 있는 거시적인 체험이 불가능하고, 너무 크면 작은 변화는 의미를 잃고 미시적인 체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정도의 크기에서 존재합니다. 이 크기는 우연이 아니라 거시와 미시가 동시에 열리는 체험의 해상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인 영과 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이 물질 세계와 무관한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지도 않고 이 물질 세계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의 체험 자체가 곧 영혼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혼으로서 육체의 신경계를 통해 미시적인 힘의 정보 세계를 체험하고 있고, 동시에 영으로서 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거시적인 힘의 정보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도 아직 그 안에 갇혀 있어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의 체험, 곧 생각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영의 체험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도화되었고 서로의 생각은 끊임없이 부딪히며 고통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딪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생각을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넘어 신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과 혼이라는 분리이자 힘이자 물질성을 넘어 그 상대성인 분리가 없고 비어있는 듯한 시공간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종교성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혼의 과학과 영의 철학은 신의 종교성과 하나로 통합될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입니다.